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역시 저와 함께하는 명불허전 감동세법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 해설 강의 1주차입니다. 여러분, 그 철쭉공은 5월이 시작되면서 이제 단원별 기출문제집인데, 이 단원별 기출문제집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요, 자, 우리가 학습 목표는 이겁니다. 기저귀 필기노트를 우리가 기본서 때부터 이제 기본서가 굉장히 두껍죠.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용으로 기저귀 필기노트 여러분들 우리가 참조해서 복습용으로 보시라고 했고, 예고 드린 대로 5, 6월달 단원별 기출문제집 때는 제가 기저귀 필기노트 이거를 통해서 여러분들 이론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 핵심 이론을 단권화하고 또 복습할 수 있는 또 시간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기저귀 필기노트를 저는 그 요약집으로 했었기 때문에 요약집으로 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은 요약집으로 보셔도 뭐 괜찮습니다. 제가 이론할 때 일부 순서가 조금 바뀌어 있긴 하지만 뭐 크게 뭐 보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요약집으로 핵심 요약집으로 보셔도 되고요. 자, 근데 기저귀 필기노트 보셨던 분들은 기저귀 필기노트를 자 제가 훑어 드립니다. 이론을 요거 훑어 드리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를 또 해설 강의 드리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또 뭐 나는 뭐 요약집도 그 필요 없고 저 기저귀 필기노트는 난 필요 없다, 나는 요 단원별 기출 문제집만 보겠다 그런 분들은 일단 이론 부분 할 때 이렇게 쭉 그냥 들으시고 그 다음에 문제 또 풀고 또 여기에 또 요약 정리가 또 부분 또 핵심적인 내용들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또 참조해서 보셔도 되고요. 어떻게든 기저귀 필기노트를 자 통해서 제가 이론을 다시 복습하고 또 여러분들 단권화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수강해서 출제 경향을 우리가 파악하고요. 우리가 이제 기출문제집을 보면서 출제 예상 문제집 보기 전에 기출문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문제가 출제되는지 감을 잡고 또 출제 핵심 키워드를 여러분들이 파악하고, 항상 우리가 이론을 공부했는데 자 들을 땐 대충 알긴 알았는데 문제가 안 풀리는 분들은 핵심 요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 그 핵심 포인트를 요걸 숙제가 덜 됐거나 요게 어떤 파악이 이제 안 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핵심 키워드를 파악하고 설명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빈출 지문을 여러분 숙지하고 36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여러분 과목별로 말씀드린 대로 과목별로 어떤 과목은 빈출 지문이 한 7, 80%가 이렇게 반복해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세법도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강론에 넘어가서 보면 조세 총론은 좀 다르지만 강론에 넘어가면 출제했던 지문들이 계속 반복해서 출제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볼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의 중요성은 뭐 역시 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빈출지문을 숙지하고 36개 시험을 대비할 수 있다 요겁니다. 그래서 이론을 제가 먼저 훑어드리고 할 건데, 또 역시 예고드린 대로 여러분 5, 6월 요번 단원별 기출문제집 강의는 조세 총론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 취득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소득세로 넘어가서 부동산 임대 사업소득 그 다음에 양도소득세 이런 식으로 소득세부터 이제 또 먼저 가고 그 다음에 이제 지방세로 다시 넘어와서 취득세, 등록민허세, 재산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이런 순서로 강의할 예정입니다. 강의 계획서에 그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할 예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하여튼 5, 6월달 요 과정을 또 잘 여러분들이 과정을 잘 이렇게 이론을 압축하고 단권화하면서 이렇게 잘 보내고 또 기출문제들을 통해서 문제 또 중요한 내용들을 익히고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7, 8월달 출제 예상 문제집으로 가야지 여러분들이 잘 적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 1차 과목만 지금은 공부해야 되고 2차 과목은 나중에 여름 이후로 공부를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계시는데, 꾸준히 수업을 들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축적을 해놨다가 나중에 막판에 이제 2차 과목들 이제 막판에 바짝 보는 거지, 수업을 제대로 안 듣고 강의 안 듣고 그랬다가 나중에 1차 과목만 열심히 하다가 나중에 이제 여름이 6월달 뭐 7월달이 돼가지고 2차 과목을 공부하겠다 그러면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여러분들 1차 과목은 이해가 7, 8월이잖아요. 그 이해가 되고 그러면 어느 정도 이제 그러면 이제 뭐 이해한 것으로 그 또 기억도 오래 가고 또 이해한 것으로 한번 이해하면 또 그거로 문제 풀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2차 과목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이게요, 일단 암기가 이건 반대로 7, 80% 돼 있어야 되고, 뭐 2차 과목도 이해해야 됩니다, 이해로 문제 풀어야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도 계시는데 안 풀려요. 그래가지고서는 이해는 그냥 기본이고 그 다음에 자 기본적으로 우리가 핵심 내용들을 숙지하고 암기가 안 돼 있으면 그 암기가 또 돼 있어야지 그 다음에 또 응용력도 생기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2차 과목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꾸준히 이렇게 까먹더라도 뭐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까먹더라도 계속 꾸준히 공부를 좀 해놓고 있으셔야지 나중에 여러분들이 바짝 그걸 이제 아직 정확하게 암기 안 되고 이렇게 이런 것들 나중에 바짝 암기하는 거지, 기본적으로 안 돼 있는 것을 나중에 하려고 하면 그때는 마음만 급해지고 그 다음에 암기도 안 되고 그렇습니다. 그때는 이미 늦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돼 있어야지 나중에 이제 까먹었던 것들 우리가 이제 이렇게 몰아서 이제 바짝 외우고 시험장 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미리 지금 5, 6월 달에도 그렇고 수업을 계속 들으면서 꾸준히 해놓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인강수강생 여러분도 그렇고 현장에 계신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부동산 세법의 출제 경향을 분석하면 미래가 보인다. 이건 제가 기본 강의, 핵심 요약 강의 항상 이거 출제 우리 비중 요거 말씀드렸던 건데 이미 요걸 계속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요 강좌만 또 처음 듣는 분들도 계셔가지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요거 한번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요거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출제 경향 분석 우리 최근에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죠, 여러분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는 한 문제도 출제 안 됐지만 35회 때는 36회 때는 출제 한두 문제 예상하시면 되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출제가 되고 있고, 자, 현재 출제 되고 있는 패턴이요. 우리 세법 출제되고 있는 패턴 쭉 나와 있습니다. 계산 문제 한두 문제 출제되죠. 이렇게 최근에 33, 34에만 두 문제가 나왔고 계산 문제 한 문제가 이제 출제 예상하시면 되고, 많이 나오면 두 문제 나올 수도 있지만요. 사례형 문제가 한 문제에서 세 문제 정도씩 나오고 있습니다. 35에는 한 문제 나왔지만 박스형 문제가 최근에 출제 경향의 특징이죠. 그래서 최근 공인중개사 시험의 트렌드는 융합형으로 출제되는 거. 그래서 뭐 부동산 학교로 인해서 뭐 공시법, 세법, 그 다음에 중개사법, 뭐 이런 문제들이 공법 이런 문제도 출제가 되고, 또 중개사법 문제에서 우리가 민법 문제가 출제가 되고, 이런 것처럼 융합형으로 출제되고 과목 간 연계가 되어 있죠. 그러면서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박스형 문제가 이렇게 출제 많이 되고 있다는 거. 그래서 박스형 문제는 정확히 알아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게 이제 출제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두 문제에서 네 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고요. 35에는 세 문제, 가로넣기 문제도 가끔씩 출제가 되죠. 중요한 숫자 같은 것은. 그 다음에 세법의 특징은 종합 문제이기 때문에 범위는 굉장히 넓은데 출제 문항수는 작기 때문에 세법은 여기저기서 골고루 뽑아서 오류선 다 구성합니다. 그래서 주요 내용들을 골고루 공부해야지 특정 테마만 찍어서 공부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종합 문제가 4-5문제씩 출제되는데 35회 시험 때는 6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각 세목의 주요 내용들을 이렇게 오류선다로 구성해서 출제가 됩니다. 난이도 분포는 최근에 하여튼 예전부터 시험이 쉽게 나올 때도 세법은 뭐 거의 만점자가 막 속출할 때도 세법은 한두 문제는 의의 범위에서 킬러 문제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고 그러는데, 최근에는 난이도 높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비중이 더 늘어났다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저한테 배운 분들 만점자 한두 문제 틀린 분들이 뭐 굉장히 많았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숫자가 좀 줄어들고 있다는 거. 왜냐? 2차 과목 난이도를 높여가지고 합격자 수 조절해서 이제 하려고 문제가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든 간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들으면 중학급 난이도 문제는 무난히 여러분들이 맞춰낼 수 있고, 제가 항상 이렇게 나옵니다 저렇게 나옵니다 맨날 강조한 내용이라 여러분들이 무난히 기본적인 것을 맞춰내고, 이 상급 난이도 문제는 항상 제가 그랬죠. 문제 풀 때 똘똘한 문제부터 먼저 손잡아주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 어느 정도 이제 중학급 난이도 문제를 풀어놓은 다음에 딱 봐서 못 보던 거라든가 그 다음에 상급 난이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은 나중에 마음의 여유를 갖고서 이제 중학급 난이도 문제를 풀어놓으면, 그러면 이제 상급 문제 이런 것은 틀리거나 좀 다 틀려도 되고, 아니면 뭐 여기서 찍어가지고 반타작만 해도 합격하는 데 시장이었기 때문에 편안한 마음으로 풀면 오히려 세법은 고득점하고 이렇게 합니다. 합격생들이 합격의 선배들이요. 그래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세법은 지금도 의심하는 분들이, 제가 처음 여러분 만났을 때 제가 세법은 반드시 구원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제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의심하는 분들이 있죠. 벌써 모의고사 점수 한번 안 나오면 그냥 원망해 놓지 보내고 또 좀 이해 안 되는 부분 나오면 그런 분이 계시는데, 자, 매년 그랬지만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고백하는 분들이 합격생들이 많습니다. 제가 중간에는 의심했는데요, 제가 막 그랬는데, 이런 분들 계시는데, 듣다 보면 이제 여러분들 시간 쓰지 말고 계속 들어서 어느 정도 저랑 호흡 맞춰서 쌓여져 있으면, 그러면
9, 10월 달에만 자료만 잘 봐도 9, 10월 달에만 바짝 해도 이제 기본적으로 수업 들어주는 게 있으면 그러면 이제 다 시험장에서 제가 이렇게 나오고 저렇게 나오고 강조하는 것들이 쭉 나오고 한두 문제 이제 의의 범위에서 나오는 그런 것들은 한 번도 안 나왔었던 부분에서 틀리라고 내는 그런 문제 이제 운 좋게 잘 찍으면 이제 고득점 하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 거 틀려도 합격하는 데 시장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난히 잘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와 함께 끝까지 함께 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 다 제가 정리해드리고 찍어드리고 다 이제 합니다. 나중에. 자, 지금은 이제 계속 우리가 3, 4월까지는 이론을 펼치면서 배웠던 거고 이제 슬슬 이론을 이제 압축하면서 가고 다양한 이제 문제풀이 사례 연습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갑니다. 또 그리고 자, 시험에 또 출제가 유력시되는 것들은 제가 강의 중에 은근히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 나중에 이제 점점 갈수록 다 이제 압축해드리고 찍어드리고 나중에 요거는 보고 하면 된다 이렇게 하는 것들을 다 정리해드리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호흡만 맞춰져 있으면 시험장에서 제 음성이 들릴 것이고 여러분들 자 광고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출문제집 과정을 수강하시는 분들에게 드리는 당부와 응원이요. 그동안 이제 기본서 또 우리가 강의했고 또 핵심 요약집을 통해서 이제 이론을 펼쳐지면서 공부했던 이론을 이제 압축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버릴 건 버리면서 이제 가야죠. 이제 또 그리고 또 혹시나 하는 것들은 이제 또 우리가 문제집을 통해서 이제 슬쩍 한번 보고 가면 되는 거고요. 이제 이론을 압축 정리하고 또 그 다음에 기출문제집으로 이제 출제 경향을 파악하고 빈출 지문이요. 중요한 핵심 지문, 빈출 지문과 핵심을 익히는 그런 강좌입니다. 우리가 단원별 기출 문제집 5, 6월 강의는요. 예습은 생략해도 되는데 자 예습은 안 해도 되는데 강의 후에 빠르게 복습은 우리가 이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문제, 중요한 문제라든가 이제 자주 출제되는 반복되는 지문인데 또 아니면 문제인데 내가 잘 이해 안 되는 것들은 체크해 놨다가 또 그 이론들 좀 체크해 놓으셨다가 다시 한번 빠르게 볼 필요는 있습니다. 기적의 필기 노트라든가 아니면 핵심 요약집이라든가 하여튼 어느 것으로 하시든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을 단거나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장 가실 때는 여러분들이 기본서를 들고 갈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시험장 갈 때는 이론이 단권화된 이론 얇은 거 하나씩은 여러분 갖고 가셔야 됩니다. 그걸 아침에 보라는 게 아니라 자 아침에 보는 거는 자꾸 시험 보기 한 몇 주 사이에 계속 틀리고 그동안 한 달 정도 사이에 틀리고 헷갈렸던 것들 그런 것들 A4 용지에 적어놨다가 시험 당일 아침에는 그거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이론 하나씩은 갖고 가셔야 되는데 뭐가 갑자기 생각났는데 아니면 뭐가 헷갈릴 때 탁 찾아서 그거 볼 수 있도록 이론 한 권씩은 단권화된 것은 한 권씩은 여러분들 갖고 가셔야 되는데 세법은 이렇게 기적의 필기노트나 요약집이나 요거로 단권하셔가지고 시험장 갈 때 갖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또 그리고 시험장 가기 한 달 전에도 계속 이런 것으로 이론 압축된 것으로 반복해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시험장까지 가지고 가시길 당부드립니다. 자, 오늘 힘들게 수고한 노력으로 인해서 올해 가을 36회 시험에 여러분들 최종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이 여러분께 있을 것이고요. 자, 놀면 반드시 대가를 치르는 거고 수고한 만큼 반드시 합격의 아름다운 결실은 있는 거고 여러분들. 자, 세법의 기적의 필기노트 개정판 출간 요거요. 기본서와 핵심 요약집을 압축하는 기적의 필기노트. 그동안 강의한 내용들 우리 특히 기본서 강의할 때랑 내용을 PPT 내용을 압축한 거고요. 별도의 필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가독성 있게 편집했다 그러는데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살을 붙여서 이제 여러분들이 단권하시면 됩니다. 제가 수업 중에도 이제 좀 빠진 것들 개정된 것들 계속 수정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이제 기적의 필기노트가 굉장히 일찍 나왔잖아요. 작년 이제 가을에 출간이 되는 바람에 그동안 이제 개정 내용 또 그런 것들 반영해서 제가 강의하고 또 그 다음에 또 빠진 것들 또 추가해서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기적의 필기노트로 단권한다면 실전에서 여러분들 기적을 체험하시리라 믿습니다. 또 광고 하나가 있네. 자, 여러분 감동세법 기적의 빈출지문 위료 특강인데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현장에 오셔가지고 돌아오는 이제 다음 주 일요일이죠. 내일 말고 이제 돌아오는 일요일인데 5월 11일인가요? 11일. 자,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인강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현장 분위기도 느끼고 하루에 그냥 딱 끝내는 것도 또 좋습니다. 그래서 위료 특강입니다. 학원에 문의하시고서 단과로 수강하셔가지고 이렇게 또 오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론 강의를
수강할 때 이해했는데 안 되는 분들, 문제 안 풀리는 분들을 위한 자 강의고, 중요 지문 핵심 포인트가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여러분들 빈출 지문 특강을 듣고 요 기출 문제집을 보면 이제 기출 문제집이 입체적으로 보일 겁니다. 여러분들이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우리 이렇게 받고 저렇게 받고 포인트가 어떤 건지를 봤기 때문에 빈출 지문 특강을 통해서 그걸 봤던 걸 다시 여기 문제 속에서 보게 되면 그게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입체적으로. 그래서 여러분께 꼭 수강하시길 좀 추천드립니다. 자, 그런데 자, 이런 거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좀 생략할 건데, 그래서 둘 중 고르기라든가, 자, 그 다음에 가로넣기 OX짐을 통해서 트레이닝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상 자, 이론 이해했는데 문제 안 풀리는 분들, 왜 안 풀리느냐? 여러분들이 이 특강을 통해서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핵심 포인트, 어떤 것인지 확실하게 알게 되고요. 입체적으로 보이게 될 거고. 예. 그래서 빈출지문 유료 특강 요거 이미 강의를 종로 해커스하고 수원 해커스에서 했는데, 꼭 특강하면은 듣는 사람들만 듣는단 말이죠. 평상시에 수업 잘 듣고 제가 봐서 공부 잘하는 사람들, 올해 합격할 것이 딱 보이는 얼굴들 있죠? 그 얼굴들이 또 특강 듣고 또 와가지고 또 열심히 듣습니다. 더 잘하고. 그래서 그런 분들 합격하는 거고, 꼭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안 듣고, 학원에서 제가 보기에 이제 좀 불안한 분들 있잖아요. 왔다 갔다 하고 좀 불안한 분들, 이런 분들은 또 안 들어요 또.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안 들으니까 더 점점 멀어지고 좀 더 흥미를 잃어가는 거고. 근데 또 잘하는 분들, 평상시 잘 듣는 분들이 또 똑같습니다. 종로에서도 그렇고 수원에도 그렇고 올해 딱 합격할 것으로 제가 딱 보이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또 와가지고 그냥 또 열심히 듣습니다. 더 잘하고. 자,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다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듣길 바라고, 인강수강생 여러분들 문의하셔가지고 요번 5월 11일 날 강남 해커스학원에서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 조금 넘을 수 있습니다. 6시까지인데, 자, 변동될 수 있고요. 어떻게나 오셔가지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조세 총론, 여러분요, 우리 시험에서는 뭐 조세 총론이 한두 문제가 이제 출제되어 왔는데 세 문제가 나온 적도 있지만 그 예외적인 거고, 최근에는 두 문제가 그냥 이렇게 거의 고정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조세 총론 최근에 출제는, 원래 조세 총론은 지방세 기본법, 국세 기본법, 징수법 등 원래 범위가 굉장히 넓어요. 근데 거기다 학자들의 견해가 더해진 건데, 범위가 넓은데 한 번도 출제 안 됐던 미지의 영역들이 많습니다. 자, 최근에는 이렇게 지문 깊은 곳의 내용들을 뽑아가지고 이렇게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세 총론이 최근에 지금 딱 봤더니 좀 배운 부분인데 테마인데 지문은 중에는 못 보던 게 한 두 개씩 들어 있습니다. 요즘 최근에 그렇게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걸 딱 보는 순간 당황하고, 그래서 그 이후에 영향을 미치고 거기 이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어떤 수강생분은 저는 교수님, 자, 그래가지고 저는 일단 25번, 26번은 일단 제끼고 27번부터 문제 풀고 있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는데 그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딱 봐가지고 안 될 것 같으면 못 보던 게 딱 보인다 그러면 바로 일단 통과했다가 똘똘한 거 다 풀고 난 다음에 강론 넘어가면 뭐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등 이런 주요 뭐 세금들은 다 여러분들이 배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연습 많이 한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문제 먼저 풀어놓고 그 다음에 다시 보면은 오히려 더 편안하게. 저 작년에도 그랬지만 일단 5개 지문 중에서 3개는 일단 확실하게 배운 거고, 2개가 이제 작년에도 그렇고 그 재작년에도 그렇고 33, 34, 35 계속 지금 한 2개 지문이 못 보던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2개 중에 하나를 차분한 마음으로 보면 어떤 2개 중에 답이 있을 거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그런 식으로 출제가 됐습니다. 조세 총론 제가 35회 시험에서도 일단 2개 테마 찍었는데 무조건 나옵니다 하는 것 중에서 2개 테마 찍었는데 하나 나왔잖아요. 그래서 올해도 역시 또 여러분들 나올 부분들을 제가 강하게 또 얘기해 드릴 거고, 연습 많이 할 거고, 좀 벗어난 게 나오더라도 당하지 말고 보면 답을 골라낼 수 있습니다. 조세의 의미 특징에서 우리가 물납부, 할납부, 허용되는 세목, 요건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고, 나머지 특징 내용은 우리 시험과는 관계없고요. 조세 분류는 활동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해서 조세 분류가 이제 가끔씩 출제가 되고요. 조세 징수, 시험에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중요하죠. 강론과도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산세, 올해 제가 조세 총론 문제로 독립한 문제든 아니면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든 강론에서 나오든 종합 문제 속에서 나오든 가산세 관한 내용은 물어본다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나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그 다음에 우리 납세무
세금 납부할 의무는 일정한 경우에 성립하고 성립된 납세문은 확정이 되고 또 소멸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소멸해서 34, 35 연달아 나왔습니다. 제가 34회 시험 때는 소멸해서 무조건 나온다고 했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35에 또 나왔고요. 이제 36회 시험에서는 나올 만한 부분은 다 나와서 소멸은 이제 우리가 나올 만한 부분 다 나왔고요. 그래서 성립과 확정이 이 동네에서 이제 이 성립과 확정이 올해는 중요하다는 걸 강조드립니다, 여러분들. 자, 그리고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제가 작년에 35회 시험 때 자, 여기서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그랬는데 무조건 나왔습니다. 무조건 나왔고 맞췄어야 되는 문제였고요. 조세와 타채권과의 관계. 자, 올해는 또 출제, 독립화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없다, 이런 말은 안 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굉장히 낮다. 자, 그래서 종합문제 대비해서 가볍게 한번 보고 가시면 되고, 조세 불복 절차가 요게 가끔씩 출제가 됐었고 33회, 최근에는 33회 나왔는데 올해는 조세 불복 절차가 좀 출제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서류 송달은 24회 시험과 처음으로 나왔고 33회 딱 2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서류 송달 부분은 뭐 또 출제 가능성이 높진 않지만, 자, 그래도 조세 불복 절차 나올 때 여기 나왔었기 때문에, 자, 조세 불복 절차가 중요하기 때문에 서류 송달도 우리가 어떤 것들인지 살짝 보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해서 조세 총론 출제되고 공부합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우리 기적의 필기 노트로 갑니다. 뭐 요약집 갖고 계신 분은 요약집으로 보셔도 되고요. 순서는 조금 다르게 돼 있지만 뭐 크게 지장이 없어요. 이론 한번 쭉 듣고 그 다음에 또 여기 또 중요한 것은 또 우리 단원별 기출문제집에 제가 자, 중요한 요약들은 다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편하게 한번 이론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쭉 복습하는 의미로요. 자, 기재 필기노트 보시면은 여러분 3페이지입니다. 보시면 조세 의미 특징인데 세금 납부 이행 방법에 관한 거 나와 있죠. 세금 납부는 금전 납부가 원칙이고 또 일시불 납부가 원칙인데, 금전 납부 원칙에 의해서 물건으로 납부할 수 있는 물납, 또 일시불 납부 원칙에 의해서 나눠낼 수 있는 분할 납부 예외적으로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물납과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목은 우리가 상식처럼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오늘 보기 전에 스트레칭 한번 하고 보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넷.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제끼시고,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네. 자, 먼저 물납이 허용되는 세금을 보시면, 물납 허용되는 세금이요, 지방세에서 물납은 뭐만 허용된다, 여러분들?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다른 세금 안 돼요. 재산세만 허용된다고 그랬고, 자, 국세에서는 어떤 거요? 상속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가 허용됩니다. 자, 우리 상속세, 증여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는 우리 부동산 관련 세금이긴 하지만 우리 시험범에서 제외됐기 때문에 참고적으로 한번 보시면 되고요. 자, 그래서 물납 허용되는 세금, 지방세에서는 재산세만 허용된다는 거, 국세는 상속세만.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 보겠습니다. 분할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지방세에서는 어떤 게 허용된다? 재산세요. 자, 지방세에서는 재산세가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재산세 친구요. 소방재원에 충당할 목적으로 건축물이나 선박을 보유할 때 부과되는 세금인데,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라는 세금은 건축물이나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 의무자가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납세 의무자이기 때문에 재산세 많은 규정을 준용하죠. 그래서 재산세가 나와 있는 곳이면 웬만하면 누가요?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가 따라 나옵니다. 그래서 그럴 때 둘 다 재산세나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나 지자체 장애세액을 산정해서 부과 고지하는 납세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하는 세금인데, 그럴 때 자, 같은 무렵에 납기가 같은데 같은 무렵에 고지서 따로따로 만들면 서로 불편하니까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요, 재산세 고지서에 나란히 적어서 병기해서 고지가 될 때, 그럴 때 재산세 고지서에 재산세 얼마,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 얼마 이렇게 나란히 적어서 고지할 때, 그럴 때 소방분 지역자원 시설세는 분할납부 허용됩니다. 또 종합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요. 지방소득세도 분할납부가 허용되고, 또 그 다음에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소득세나 법인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세금이죠. 소득세 내실 때 모두 납부할 의무를 진다? 지방소득세. 그럴 때 지방소득세 분할 납부되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는 법령에 규정이 돼 있는 거고, 지방교육세요. 이거 지방세법의 규정은 없지만 예규에서 지방교육세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에 따라서 분할 납부 허용된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여러분, 부가세라는 것은 독립한 세금의 반환과 실처럼 부가세 받는 부가세예요. 부가세에 관해서 제가 유치원 다니는 어린이들한테 야, 부가세란 말은 하지 말고 여기 강남의 코스 어른들 앞에서 부가세란 말 하지 말고 힌트를 줘봐라. 그랬더니 걔가 여기 딱 나와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그때 달라요. 그랬죠? 부가세는 독립세에 따라서 성격, 징수 방법, 납세분 송임식이 다 본세를 따라갑니다. 독립세를. 그래서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를 따라서 재산세 분할 납부할 때 지방교육세도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예규가 있습니다.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안 돼요. 재산세 부가세일 때만. 자, 이렇게 해서 지방세에서 얘네들이 분할 납부 허용되고요. 국세에서 여러분요, 분할 납부 허용되는 세금들, 국세에서는 어떤 거예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분할 납부 허용되고, 그 다음에 상속세나 증여세도 분할 납부가 허용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상속세, 증여세도 분할 납부가 허용되고요. 특히 종부세, 양도세를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우리 주요 세금들, 우리 시험에서 중요한 세금들, 부동산 취득시에 부과되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보유시에 부과되는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 부과되는 양도세, 이렇게 했을 때 얘네들 5개 주요 세금들의 허용 여부를,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보시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요거는 일단 잠깐 표시부터 일단 하고 갔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 봅니다. 우리가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 요건 반드시 여러분들이 요거 세금들 상식처럼 여러분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상식처럼 반드시. 자, 별표시부터 하고 갑니다. 그럴 때 5개 주요 세목에서 물납 분할 납부 허용 여부를 보면, 지방세에서 여러분 지방세에서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되고, 얘네들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됩니다. 아무리 꼬셔도 넘어가면 안 되죠. 물납 분할 납부 다 안 되고요. 근데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재산세가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이고, 그 다음에 국세에서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물납은 안 되고 뭐만 분할 납부만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참고적으로 상속세요. 참고적으로 상속세는 물납 됩니까? 예, 분할 납부 됩니다. 자, 증여세 물납 됩니까, 여러분? 안 됩니다. 자, 분할 납부는 됩니다. 그래서 국세에서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을 골라라. 그럼 뭘 고르셔야 돼? 상속세가 물납과 분할 납부가 모두 허용이 되고 있습니다. 국세에서는. 이렇게 해서 특히 지방세에서 재산세만 물납과 분할 납부 모두 허용된다는 거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조세 분류에서는 이제 활동에 따른 분류를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요. 조세 분류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조세 분류에서는 얘네들은 기초적인 것들이 좀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냥 편하게 한번 보면서, 과세 주체에 따라서 세금부가의 징수 권한인자를 과세 주체라고 하는데, 국가가 과세 주체인 세금 국세, 지방자치단체가 과세 주체인 세금을 지방세라고 할 때 과세 주체에 따라서 국세, 지방세인데, 그냥 한번 여러분이 이거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 이런 것들은 우리 일세목, 일세법 이런 거는 이제 기초과정에서, 이게 필기노트가 기초과정부터 해가지고 우리가 기본적인 내용까지 다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그 기본수 처음에 강의할 때 이것도 참조하라고 보라고 돼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들어있는데, 이거 참고입니다. 줄 글 필요도 없고. 국세는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것이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법, 소득세, 소득세법, 이렇게 하나의 세목에는 하나의 세법이 있는 게 원칙이고, 그랬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같으면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 하나의 법에 상속세, 증여세 2개 세목이 들어있어서 1세목, 1세법 중 예외가 된다, 이런 것들 배웠습니다. 전혀 시험에는 안 나옵니다. 참고고, 시험에 의미가 있는 것은 이거죠.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 지방세는 과세 주체를 세분화해서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특별시, 광역시, 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이 있습니다. 줄여서 특광도가 과세 주체인 세금, 어떤 거?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지방세 4가지가 있는데,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그 중에서 3가지가 어떤 거냐면
특광,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근데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예요. 예. 소득세, 법인세, 납세문자가 납부할 물주는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입니다. 그러니까 도가 있는 곳에서 지방소득세는 도가 아니라 특광, 시군이 과세 주체가 됩니다. 자, 지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전부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다 특별시, 광역시세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도가 있는 곳에서만 자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이고 나머지는 특광, 도 이렇게 차이가 나고요. 등록면허세라는 세금은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가 과세 주체가 되고요. 도가 있는 곳에서는 시군이 아니라 도가 과세 주체가 됩니다. 그래서 구세고 도세인데 도가 과세 주체가 되죠. 등록면허세. 그래서 얘만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 아니라는 거. 서울특별시 강남구 그러면 등록면허세는 강남구에서 부과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아니라. 그 다음에 인천광역시 연수구 그러면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인천광역시가 아니라 그 연수구에서 부과하는 세금이다. 그래서 구세고 도세는 세금. 재산세는 시군세입니다. 흔히 우리가 시군세 이렇게 얘기하는데 시군에서 부과하는 시군구세고 재산세고요. 자, 그리고 특광 시군세인 거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 특광 시군 그리고 주민세가 특광 시군세입니다.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도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다 과세 주체가 되니까 생략이죠. 그래서 취득세 그러면 특광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런 식으로요. 등록면허세는 구도,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돼서 생략입니다. 그래서 요거만 좀 주의하시면 됩니다. 다시요. 취득세 과세 주체는 누구라고요?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구도. 재산세 시군구. 지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 중에서 어떤 애만 틀려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세고 나머지는 특광도.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애들 네 가지는 전부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여러분들 요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이 열거가 되어 있는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이 우리 시험과 관련한 부동산 세금들인데 자, 국세 세목과 지방세 세목을 외우는 거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그냥 부동산 세목을 중심으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다만 문제 풀 때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국세 중 이러이러한 조세는 그러면 국세 중에서 거기에 해당되는 걸 골라야 한다는 거. 다음 이러이러한 지방세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지방세만 골라야 되는데 국세까지 같이 골라가지고 어이없이 틀리지 않도록 그것만 주의하면 됩니다. 문제 끝까지 잘 보시라는 거. 그것만 주의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조세 전가 유무에 따른 분류는 요 필기노트가 처음에 기본이론 강의할 때도 요거 참조해서 보시라고 하는 거이기 때문에 나와 있었던 거고요. 기초과정에서. 그래서 요 직접세, 간접세는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라 시험에서 다음 중 간접세, 인조세는 안 나온다고 그랬습니다. 그냥 참고적으로 기초과정에서 배우는 거고. 조세 사용 목적에 따른 분류를 보겠습니다. 이건 뭐 시험에서 여러분들이 외울 필요는 없고요. 이건 기초과정에서 그냥 용어 설명드린 거고요. 조세 사용 목적 특정 여부에 따른 분류, 보통세, 목적세. 우리가 이건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라 목적세 종류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뭐라고요? 보통세입니다. 사용 목적 특정되어 있지 않고 지자체나 국가의 일반적인 운영 경비에 충당하는 세금, 자 보통세고, 그 다음에 목적세요. 사용 목적이 법에 딱 특정돼 있죠.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고 목적의 구속을 받습니다. 국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고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가 있는데 국세 중에서 목적세 우리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습니까? 교농입니다. 어떤 목적으로 쓸지는 세목 이름만 보고 짐작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방세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방세 중에서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지역자원시설세는 이따 보겠지만 세 가지로 나누죠. 소방분, 특정자원분, 시설분 세 가지인데 소방분이 더 시험에 의미가 있습니다. 재산세 친구가요. 하여튼 지역개발이나 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개선, 소방재원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이고, 지방교육 재정을 위한 지방교육세가 있습니다. 목적세 5가지 우리 기초과정부터 머리 글자를 따서 가볍게 외우고 지나가시면 됩니다.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지역, 국세, 목적세, 교교농, 교육세, 교통에너지환경세, 농어촌 특별세, 지방세, 목적세, 어떤 겁니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자, 한 번만, 자, 알고 있는 분들이, 자, 우리 그동안 수업을 들었던 분들이 모르는 분을 위해서 이렇게 외우라 의미로 한 번만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목적세 5가지 어떻게 외운다? 교교농, 요겁니다. 자, 얘네들만 목적세고 나머지는 다 보통세입니다.
자, 이렇게 말고 지나가시면 되고, 과세 표준에 따른 표시 방법. 다음 중 종량세인 조세는 안 나와요. 이런 거. 이거 학자들이 분류하는 거고, 이제 용어 설명, 우리 세목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린 거고, 시험에서는 안 나오니까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는 독립세, 부가세는 알으셔야 됩니다. 이건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조세 독립성에 따른 분류요.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독자적으로 세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부과되는 독립세입니다. 우리가 흔히 독립세를 본세라고도 하는데,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세금들. 우리 시험과 관련한 대부분의 조세는 다 독자적으로 부과하는 부동산 세금들 다 독립세입니다. 근데 이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바늘과 실처럼 부가해서 받는 세금을 뭐라고 한다? 부가세. 우리가 흔히 실생활에서는 사람들이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부가세 신고 얼마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부가가치세는 독립세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가 아니에요. 자, 그래서 공부하는 수험생일 때는 항상 부가가치세는 줄이지 말고 부가가치세라고 얘기하고, 자, 여기서 말하는 부가세는 이 독립한 세금에 부가해서 받는 세금인데, 일단요, 독립세가 얘네들만 있는 게 아니고 이 부가세들이 얘네들만 부과되는 세금이 아니에요. 사실은 지방교육세는 뭐 레저세라든가 등등 뭐 다른 세금들을 본세에서 받을 때 같이 부과해서 받는 세금들이 본세가 있습니다. 근데 부동산 세금 5가지만 제가 줄여놓은 거고요. 자, 그럴 때 이거를 달달 외우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한번 눈으로 익혀 두셔야죠. 취득세 받을 때 취득산업세무자는 모두 같이 냅니까? 농어촌, 별세, 지방교육세를 부가세로서 함께 냅니다. 이 부가세들은 특징이 얘네들만 독자적으로 징수할 수 없고 항상 독립한 세금 받을 때 부가해서만 받는 게 부가세라고 그랬죠. 그럴 때 취득세 부가세로서는 어떤 게 부과되냐? 농어촌, 별세,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취득세. 그래서 어떤 분은 이거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 부과하는 지방세고요. 농어촌별세는 국세인데 이렇게 달라도 되는 건가요? 자꾸 묻는 분들 계시는데 달라도 됩니다. 왜 다른 건가요? 이유가 없어요. 국회에서 취득세 받을 때 농어촌을 위해서 쓰는 농어촌별세도 같이 받자고 붙여놓은 것 뿐이에요. 자, 그래서 이유 없고 그냥 눈으로 이렇게 줍니다. 우리가 지방세인 취득세를 낼 때 부동산 취득하시면서 취득세 냈어요. 농어촌 별세, 지방세 같이 내요. 그러면 지자체에서 농어촌 별세는 받아서 국고로 보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기초과정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여전히 질문하신 분들이 계시는데 요거 한번 이렇게 그런 거라는 것만 알고 갑니다. 자, 취득세 부가세는 농어촌 별세, 지방교육세 부과되고요. 등록면허세는 원칙 지방교육세가 부과됩니다. 감면받은 게 있을 때는 농어촌 별세가 감면세계 20% 부과되기도 하고요. 요거는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재산세 부가세는 지방교육세인데 이건 외워두시라고 그랬습니다. 다음 중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연결이 올바른 것은, 이렇게 옛날에 나온 적이 있는데, 재산세 부가세는 어떻게 외우냐? 재진이 이렇게 외웁니다. 지방교육세가 재산세계 20%로 부과됩니다. 재산세 20%로.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도 우리가 외워두고 갑니다. 부동산 보유 시에 부과되는 조세와 그 부가세. 자, 종합부동산세 부가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부과되는데 어떻게 외웠냐? 종농이 이렇게 외웠습니다. 종농이. 자, 그래서 종합부동산세는 농어촌 특별세가 종부세액의 몇 프로? 역시 20% 부과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외워둡니다. 이 두 가지는 외워둡니다. 재산세 부가세 어떻게 외운다? 재진이, 종부세, 종농이 이렇게 외우고 가시고요. 양도소득세는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어요. 양도세는 납부할 세액의 부가세목은 없고요. 감면받은 경우에만 농어촌 특별세가 감면세액의 20%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납부세액의 부가세목은 없다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요. 여러분, 지방소득세 있잖아요. 지방소득세는 진짜로 이름 시작한 지방세, 아까 4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물지는 세금인데, 자, 이 지방소득세는 예전에 부가세였었어요. 소득세에게 부과되는 부가세였다가 지금은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지방소득세를 부가세라고 나오면 무조건 틀립니다. 여러분이 소득세 내실 때, 종합소득세, 양도세 내실 때 모두 같이 내냐면 지방소득세도 납부할 의무를 져서 지방소득세도 계산해서 냅니다. 그렇지만 그거는 부가세로서가 아니라 보다 독립세로서, 독자적으로 독립세로서 내는 거지 부가세는 아닙니다. 일반 국민들은 독립세, 부가세 뭐 구별도 필요 없고 그냥 소득세액을 과세 표준에서 소득세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세율로 돼 있으니까 양도세 10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0만 원, 종합소득세 100만 원이면 지방소득세 10만 원 그냥 같이 내지만, 자, 근데 예전에는 부가세였을 때는
소득세 낼 때 지방소득세도 세무서에 같이 냈었는데, 그럼 세무서에서 지방소득세는 지자체로 보내줬는데, 지금은 이제 소득세는 세무서에 신고 납부하고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따로 신고 납부한다는 차이점만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독립세로 전환됐기 때문에 부가세 문제에서 양도세 부가세로서 지방소득세가 부과된다 이렇게 나오면 틀립니다. 소득세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우리가 지방소득세는 개인지방소득세와 법인세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로 나눠지는데,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지는 지방소득세, 그래서 우리 시험 관계없고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우리 정리가 되어 있는데 한번 볼게요. 지방소득세라는 세금은 과세 주체는 아까 봤습니다.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 중에서 지방소득세만 과세 주체가 특광, 시군이고 도가 아니고, 독립세라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부가세라고 하면 틀리고, 또 특이하니까 시험에 27회 때 나온 건데, 지방소득세는 소득세 법인세 납세의무자가 납부할 물지기 때문에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신고 납부를 원칙으로 하는데 지자체장이 직권으로 부가 고지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소액징수 면제 규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세액이요, 얼마요?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습니다. 이따가 또 나오지만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으니까 딱 2,000원이면 딱 2,000원은 징수한다 안 한다?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그런데 시험에서 이거 징수하는 건데, 시험에서 지방소득세 세액이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바꿨습니다. 2,000원인 경우에 징수하지 않는다. 들렸죠? 2,000원은 징수한다는 거. 이거 특이하니까 시험에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개인지방소득세가 우리 시험범위라고 그랬고요.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대부분의 규정을 준용해요. 그래서 우리가 몇몇 특징 빼놓고는 지방소득세 자세하게 문제 물어볼 가능성은 낮지만, 혹시라도 지방소득세 자세한 지문이 나오면 양도소득세 지식으로 문제 풀면 되는 거고요.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분할납부 허용되고요. 또 세율은 소득세 적용되는 세율의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세율이 만약에 40%면 얘는 4%, 양도세가 50%면 얘는 5%, 양도소득세가 6에서 45% 초과 누진 세율 적용될 때 얘는 0.6에서 4.5%까지 세율 적용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 세율 체계로 되어 있다는 거. 또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신고 기한을 보면요, 우리가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랑 확정신고할 때, 그럴 때 얘는 그 양도소득 과세표준 예정신고 확정신고 기한에다가 몇 개월이요? 2개월을 더한 날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몇 개월? 2개월이잖아요. 그 2개월에서 더 2개월을 더 줍니다. 자, 2개월 양도세 예정신고 기한 확정신고 기한에다가 2개월을 더 줘요. 신고 기한을 2개월 더 준다는 거. 이 정도 한번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목별 세율 구조인데, 얘가 비례세율 대상이냐 누진세율 대상이냐 이런 거예요. 우리가 자 보시면은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보세요. 이쪽이 과세표준이면 이 과표 상관없이, 과세표준금액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자 이게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한 거, 이게 비례세율이고,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이 높아지는 거, 이게 누진세율이잖아요. 과표가 커지면 더 높은 세율 적용받는 게 누진세율인데, 자 그럴 때 한번 보세요. 그럴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세율 구조가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어요. 과표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일정합니다. 근데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볍게 한번 살짝 하고 그냥 지나가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거 못하면 제가 음치라고 우리 이론 강의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역시 강의할 때. 자, 부동산세법, 부동산세법, 요거 못하면 음치라고 그랬죠? 약간 제가 조금 지금 좀 위험하긴 했는데 저는 잘 통과했습니다. 자, 이거 안 되면 음치라고 했습니다. 음치 작아진다법. 그런 것처럼 우리가 공부한 순서는 부동산 취득시, 보유시, 양도시 공부하잖아요. 이런 순서로. 그럴 때 자, 세목별로 이렇게 세율 구조. 비누입니다. 자,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돼 있고,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는 비례세율, 누진세율 다 적용되고요. 다 같이 한 번만 하고 지나갑니다. 에브리바디요. 시작. 비누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지나가면 가볍게 지나가면 되는 내용이고요.
자, 넘어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 요게 이제 여러분 또 시험에서 또 의미가 있습니다. 별표시를 2개 합니다, 여러분들. 자, 이 부동산 활동에 따른 분류는 여러분 시험에서 우리 세법에서도 가끔 출제되기도 하지만 또 부동산 학개론 문제에서 또 자주 나옵니다. 자, 작년에도 보니까 박스형 학개론 문제에서 박스형 세법 문제 나왔는데 거기서 보기 하나가 활동에 따른 분류 알고 있는지를 묻는 지문이 있더라고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부동산 취득시, 그 다음에 보유 이용시, 양도시, 처분시 활동에 따라서 분류할 때 공인중개사가 되셔가지고 고객들한테 유창하게 부동산 세금을 브리핑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거 안 되잖아요. 그렇더라도 최소한 취득시, 부동산 보유시, 양도시 부과되는 세금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보세요. 부동산 취득할 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이 있습니다.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요거. 자, 취득시에만 부과됩니다. 그 다음에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 재산세, 나왔다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자,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세 3인방. 제 입에서 이제 시험장 갈 때까지 보유세 3인방 그러면 얘네들 보유세 3인방은 같이 따라다니는 경우가 많아요. 같이 나오는 경우가. 어떤 거다?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부과되고 취득과 양도에 부과되지 않고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양도소득세. 이렇게 틀을 딱 잡고 이제 동시 부과되는 세금들을 보셔야 되는데, 자, 보세요. 지방교육세는요,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지방교육세가 취득세, 등록면허세, 부가세일 때는 얘네들을 취득 단계에서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그 다음에 재진이 재산세, 부가세일 때 지방교육세는 재산세, 보유 단계에서 낼 때 지방교육세도 같이.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에 동시 부과됩니다. 양도에는 부과되지 않고요. 또 여러분 보세요. 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요. 우리가 종합소득세라는 세금이요. 종합소득세. 부동산 보유 중에 임대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개인은 종합소득세 냅니다. 보유 중에. 부동산 매매업을 통한 사업소득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냅니다. 개인은. 그러니까 처분, 양도 단계에서. 자, 그래서 종합소득세가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데 그럴 때 소득세 납세무자는 지방소득세도 납부함을 줍니다. 그래서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 부과됩니다. 취득에 부과되지 않고 취득 단계에서는. 그 다음에 부동산 취득과 또 보세요.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이 있습니다. 인지세라는 세금은 문서에 부과하는 국세인데, 절 보세요. 부동산 취득과 양도에, 양날개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데 인지세. 자, 근데 인지세가 보유시에도, 인지세가 부동산 보유시에도 부과된다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법령에서 활동에 따른 분류를 한 것이 아니라, 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학자들이 분류한 거라 좀 다릅니다. 인지세 시험장에서 취득과 양도 단계에서 부과된다, 양날개, 이거면 답 골라질 건데, 혹시라도 인지세가 취득, 보유, 양도 다 부과된다고 해야지 만약에 답이 골라지면은 그것도 고려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인지세는 원칙은 취득과 양도입니다. 그 다음에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들어온 아저씨가 있습니다. 여러분, 농어촌 특별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요. 자, 지방소비세는 중요한 세금 아니죠? 자, 얘는 국세인 부가가치세를 받으면 받은 부가세 일부를 지자체 수입으로 가져갈 때 그 지방세를 우리가 지방소비세라고 하는데, 부가가치세 꼽살이 껴서 받아요. 그래서 꼽살이 껴서 받고 꼽살이 껴서 다닙니다. 지방소비세 중요한 세금은 아닌데 부가가치세 꼽살이 끼는 세금이고요. 자, 하여튼 부동산 취득, 보유, 양도 모든 단계에서 부과되는 세금,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웠다? 농부 아저씨요. 동네이면 다 참견하고 도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취득, 보유, 양도 다 낍니다.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러면 절 보세요, 여러분들. 활동에 따른 분류. 부동산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들이 있는데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요?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종합부동산세. 양도시에만 부과되는 거? 양도소득세. 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는 취득과 보유시에만.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 부과되는 세금,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취득과 양도에 동시 부과되는 세금, 인지세. 동네리면 다 참견하고 뚫어낸 아저씨. 취득부 양도 다 끼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농특세, 부가가치세, 지방소비세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활동에 따른 분류까지 다 봤습니다. 그러면 문제 풀고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기출문제집으로 갑니다. 16페이지 기출문제집으로 가시면요. 16페이지 보겠습니다. 기출문제집. 자, 갑니다. 기출문제집 16페이지 보니까 조세 기초 이론입니다. 자, 1번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지방세 기본법상 특별시세 세목이 아닌 것은 그랬습니다. 보니까요, 주민세는 과세 주체가요, 특광, 시군세입니다. 특광, 시군. 다 특별시세죠? 그 다음에 취득세는 특광도, 취득세는 특광도. 그래서 특별시세입니다. 서울특별시에서 부과합니다. 그런 서울특별시에서. 지방소비세,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 광역시세라고 그랬어요. 그죠?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예요. 지방소득세만 특광, 시군, 나머지는 특광도. 어떻든 간에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광, 특별시 광역시세이기 때문에 얘네들 특광도가 과세주체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세 가지는 다 특광도입니다. 어떻든 간에 얘네들은 다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은 다 특별시세, 광역시세입니다. 등록면에 쓰는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구. 자, 구가 과세주체가 되고,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 구도가 과세주체죠? 구세고 도세. 그래서 특별시세 아닌 거 5번 정답입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시고, 또 과세주체에 따른 분류,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특별시, 광역시, 도, 특광, 도세인 세금, 취득세, 그리고 지자로 이름 시작한 애들 세 가지가 특광도. 등록면허세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닙니다. 구세고 도세라는 거, 등록면허세. 재산세, 시군, 구세고, 그 다음에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특별시 광역시가, 도가 있는 곳에서는 도가 아니라 시군, 특광, 시군세인 거 어떤 거? 지방소득세. 그래서 지자로 이름 시작한 네 가지는 다 특별시 광역시세입니다. 주민세, 특광, 시군세고요, 여러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특별자치도와 특별자치시는 11개 지방세 세금에 원칙적으로 다 과세처가 되니까 생략이고, 이렇게 딱 알아두시고요. 넘어갑니다. 국내 소재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담할 수 있는 세목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농어촌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이요. 농어촌 특별세는 농부 아저씨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낍니다. 취보양, 취득보양도 취보양 다 낍니다. 자, 보유 단계 부과되고 농촌 특별세.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는요, 동시부가 되죠.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됩니다.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고, 보유시부가 되고. 개인지방소득세. 개인지방소득세라는 것은 소득세 납세 의무자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 지방소득세를 뭐라고 한다? 개인지방소득세. 지방소득세는 지자로 이름 시작하는 네 가지니까 다, 죄송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 자,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에 동시부가 됩니다.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시험에서는 소방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자, 이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가 건축물과 선박을 보유할 때 건축물 선박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가 소방분이거든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소방분이라고 나오기도 하고, 건축물에 대한 지역자본시설세 이렇게 나오면 소방분이라는 걸 눈치챕니다. 자, 얘 지역자본시설세 소방분은 누구 친구예요? 재산세 친구. 자, 얘 보유세 3인방 중에 하나죠.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보유시에만 부과되는 대표적인 세금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보유 단계에서 부과될 수 있는 세금은 다 뭡니까? 4개 전부 다 합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둡니다. 자, 그래서 여기 활동에 따른 분류 다시 한번 여러분 여기 잘 주의하셔야 되는데, 활동에 따른 분류 그럴 때 이 교재 더 알아보기 내용에서요. 자, 여기 굵은 글씨로 되어 있는 것들은 취득 시에만, 보유 시에만, 양도 시에만 부과됩니다. 취득 시에만 부과되는 세금 어떤 거? 취득세, 등록면허세, 상속세, 증여세. 보유 시에만 부과되는 보유세 3인방, 재산세, 친구, 소방분, 지역자본 시설세,
종합부동산세. 나머지는 다 동시부가 되는 것들이고, 양도시만 부가 되는 거 양도소득세, 나머지 동시부가 되고. 그래서 동시부가 되는 애들 여기 또 정리가 돼 있잖아요. 그래서 자, 부동산 취득과 보유에만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지방교육세. 보유와 양도시에만 동시부가 되는 거?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보유와 양도시에만. 또 취득과 양도 동시부가 되는 세금 어떤 거? 인지세, 문수에 부과는 국세인데 보유시에도 까지도 부과된다는 견해도 있고, 동네리면 다 참변하고 들어온 아저씨, 양 다 끼는 아저씨, 어떤 아저씨? 농부 아저씨. 자, 농어촌 필세, 부가세, 지방소비세, 농부 아저씨 다 낍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고요. 여러분 넘어갑니다. 3번 문제 보고 가겠습니다. 3번 문제 보시면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것을 모두 고른 거. 아유, 저는 그냥 보기 안 봐도 답을 일단 고를 수 있겠네. 물납과 분할납부가 모두 허용되는 세금 골라라. 그럼 어떤 거? 지방세에서는 어떤 거? 재산세만. 국세에서는 어떤 거? 상속세만 찾으시면 되는데, 보니까 재산세 요거 하나 있네요. 예, 상속세는 없고. 재산세 도시지역분이라는 것은 종전에 옛날에 도시계획세라는 세금이 재산세랑 통합되면서 들어온 게 재산세 도시지역분입니다. 재산세요, 재산세. 네. 그리고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일단 골랐는데, 일단 기억본 봅니다. 부동산 임대 후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물납은 안 돼요. 자, 국세에서 물납은 상속세만 허용되니까. 근데 뭐는 된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자, 종합부동산세 물납 됩니까? 종부세 물납 돼요? 안 됩니다. 분할납부는 됩니다. 취득세, 얘네들은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물납, 분할납부 둘 다 안 되고요. 안 되고. 재산세는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고. 자, 건축물 선박에 대한 이 소방분 지역자본시설세는 물납은 안 돼요, 여러분들. 물납은 안 되고, 뭐는 된다? 재산세, 고지세, 병기고지될 때 분할납부는 될 수 있습니다. 지방세에서 물납과 분할납부 모두 허용되는 세금은 뭐? 재산세만 허용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4번 문제 있죠? 4번 문제는 우리 잠시 쉬었다가요, 제가 또 징수 방법 하고 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